안녕하세요, 조수아입니다. 오늘도 당신이 몰랐던 앙드레김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세계적인 디자이너 앙드레김.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던 그지만 그가 목숨처럼 아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. 바로 앙드레김의 하나뿐인 아들 김중도 씨인데요. 한 살 때 입양한 아들에게 앙드레김은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. 나는 너를 입양했지만 내가 낳은 것과 다름이 없어. 나는 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단다. 그리고 실제로 매일 밤 동화책을 읽어주고 아들이 입고 다닐 옷을 손수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. 또한 아들이 불편할까 봐 집에 지인도 초대하지 않고 자신의 아파트를 중도의 세상이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였다고 해요. 일할 때는 누구보다 엄격하고 예민했던 앙드레김. 그런 그를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. 그의 아들 사랑은 그가 남긴 책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. 6살 때 아들을 딱 한 번 혼을 냈는데 송곳으로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이 느껴졌습니다.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디자이너 앙드레김. 그리고 그가 사랑한 아들 김중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앙드레김 디자인 아뜨리에를 이끌고 있는 김중도 대표고 또 앙드레김 선생님의 아들입니다. 반갑습니다. 따뜻하시고 정이 많은 분이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고 굉장히 많이 저를 챙겨주셨어요. 이제 제가 어머니도 안 계시니까 아버지가 어머니 역할까지 같이 해주셨고,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도 이제 학교 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관심이 많으시고, 한 예로 이제 중학교 때는 육성회장 같은 것도 하셨었어요. 물론 이제 자주 학교에 가시진 않았지만 얘는 제대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나를 선생님들한테 자주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셨더라고요. 선생님이 많이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. 그래서 너 하나만 제대로 하면 돼 이러면서 교장 선생님이 되게 너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막 좀 훈계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고, 저 웬만한 엄마보다 치맛바람 바짓바람이라 해야 될까, 그거를 세셨던 것 같아요. 그거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앞에 앉혀놓고 설명을 많이 해주셨고, 매번 설명하실 때 어떻게 얘기하셨냐면, 내가 너를 뭐 이제 입양을 하고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너는 내 아들이고 친자식이다, 이렇게 항상 설명을 해주시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의 입장에서는 막 입양의 이 어떤 이슈는 전혀 모르고, 물론 입양이 된 건 알지만 이제 입양은 저랑은 약간 제 마음속에는 약간 입양과는 거리가 멀고,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, 어떤 부분이든. 그래서 장점이라고 하면 되게 작은 얘기인데, 그 어릴 때 영화를 매주 좋아하셔가지고 데려다니셨는데 얼굴 딱 비추면 갑자기 티켓이 몇 장이 나오는 거예요, 이렇게. 아버지가 워낙 이제 그 오실 줄 알고 준비를 다 해놨던 거죠. 뭐 아버지가 가시면 잘해주셨던 거, 그건 제일 편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선배들이 아버지가 저를 항상 내려주시고 그랬거든요, 아침에 등교할 때. 그럼 누구인지 아니까 괴롭혔었어요, 저를. 너가 걔지? 막 이러면서 귀찮게 하고 막 좀, 그거는 좀 불편했어요. 학교 다닐 때 사춘기 때는 그게 싫었고, 아버지가 한 번만 학교에 나타나셔도 우르르 다 이제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건 좀 불편했는데, 지금으로서는 아버지 안 계시는 게 너무 좀 아쉽고 안타까우니까 그때로 돌아간다면 아버지가 그냥 오시는 걸 되게 반기는 걸로. 부담감은 있었죠. 근데 그것도 이제는 좀 많이 희미해져 가고 잊어버렸어요. 그냥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만 남아 있는 거고.
아버지 돌아가시고 몇 년을 이 회사를 이제 이 일을 하게 되니까 제가 사실 디자이너 출신도 아니고 저는 이제 갑자기 이제 투입이 된 건데 뭘 어떻게 해야 되지를 한 2, 3년을 고민을 했어요. 뭐 이걸 어떻게 되지? 나는 디자이너가 아닌데 뭘 어떻게 해야 되지? 이 고민을 하다가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그래 뭐 그런 고민하지 말고 일단 해. 일단 저질러 보자. 하다 보면 이렇게 난관에 이렇게 봉착될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땐 아버지 생각이 되게 많이 나고 이런 상황이었으면 아버지는 어떻게 대처하시고 어떻게 슬기롭게 넘어가셨을까를 생각을 자주 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좀 살아계셨으면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어떤 이 디렉션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자주 해요. 저는 잔소리하고 막 훈계하고 이랬던 부분도 지금은 좀 제발 혼내고 훈계 좀 해줬으면 그럼 제가 그 방향성으로 갈 텐데 아쉬움이 되게 커요. 굿딕은 아버지 계실 때처럼 이제 오더메이드로 맞춤을 하는 것이 주된 이제 업무이고 이거와는 별개로 라이센스 사업이든 또 제가 계획하는 뭐 세컨 브랜드든 이제 런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라이센스는 뭐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계속해서 뭐 이제 예쁜 의상과 또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디자인도 해드리고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들이랑 이제 좀 인플루언서나 이제 유명 연예인들이 협찬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가끔 이제 방송에 보시면 저 의상 입고 나가시는 연예인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. 시청자분들도. 결국에는 뭐 이렇게 어디 행사 가실 때도 뭐 음악회다 이런 때 외교관들 다 이렇게 초대하셔서 그걸 아버지가 다 사비로 하셨거든요.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앙드레 김이라는 디자이너는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와 패션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이다를 대중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. 앙드레 김이 대한민국을 사랑한 사람. 앙드레 김 선생님 의상은 확실한 색깔이 있잖아요. 앙드레 김이라는 그 이름을 걸 만큼 그런 확실한 색깔이 있고 또 언제나 우아하세요.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앙드레 김이라는 사람은 알잖아요. 그 디자이너라는 좋아한다기보다도 존경해요. 앙드레 김 선생님을요. 앙드레 김 선생님 옷은 이렇게 딱 보면 누구나 어느 사람이 입어도 다 왕자 같고 공주 같이 보이고요. 굉장히 그 우아하고 이렇게 품격이 높은 옷 같아요.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 디자이너 선생님이잖아요. 그래서 잘 모르는 제가 볼 때도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. 어떤 개인의 어떤 이 영광과 영위보다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다. 그걸 패션으로 승화한 사람이다를 말씀하고 싶었던 거고.